이제 빠르게 그 예상 중요한 문제, 제가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다 풀 수는 없고, 이 중에 중요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죠? 86페이지. 1번 보세요. 군무원이란 무엇인지. 군무원이란 무엇인가. 군무원. 정의 읽어보세요. 군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복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그 군무원은 뭐예요?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하지만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군사 업무, 군적인 군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사 재판을 받고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 뭐 그런 신분이다. 여러분들 군인, 군무원, 교사 내지는 주무관 내지는 경찰 내지는 행정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담당 업무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의 핵심 역할은 군인이 담당하는 겁니다. 군인이 전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이 군무원은 뭐예요? 전투에서의 군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군인이 정보 수집, 정찰 내지는 전투 뭐 여러 가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군인의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군무원이 하는 겁니다. 민간인입니다.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사는 학교의 가장 중심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죠. 교사가 중심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무관 여기서는 행정실에 있죠. 이 사람들은 행정실에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경찰서에 가면 경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이 있습니다. 검찰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경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경찰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행정관. 경찰서에 가면은 서무를 보거나 뭐 어떤 보조해서 경찰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주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군사 업무와 관련돼서는 군인은 전투 수행을 하고 전쟁 수행, 전투의 주 업무를 담당한다면 군무원은 거기에 일단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군인은 뭐 직업 군인이 아닌 이상 또 뭐 2년 남짓한 기간 안에 또 어떻게 돼요? 전역하고 그렇잖아요. 노하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역, 기계, 설비, 뭐 차량, 뭐 군수 등 여러 가지 영역, 행정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무원이 담당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군무원의 역할과 자질, 역할, 결론, 아까 틀 했잖아요. 결론, 군무원이 하는 일, 직렬마다 다르다. 역할과 자질, 뭐예요? 군무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로 군부대의 전투력을 유지시키고 업무를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역할은 첫째, 보시면 어떻게 역할, 자질. 첫째, 그 공공의 이익,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봉사자. 또 아울러 두 번째, 시스템을 잘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지원 역할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별 시스템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문서나 등등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더 좋다. 이런 것들입니다. 각각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전투원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됐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예요? 필요한 공직가치를 물었잖아요. 공직가치,
공직 가치를 물었습니다. 공직 가치를 물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봐라. 그럼 뭐예요? 역시 뭐예요? 결론, 이유, 사례, 결론.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결론.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거?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이유, 1, 2, 3 내지 1, 2 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지키는 핵심, 백신처럼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과 관련돼서는 우리 조직의 신뢰를 뭐예요? 우리 조직의 신뢰를 향상시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이유 1, 2, 3. 저 역시 평소에 청렴 어떤 모임에서도 회계 관계를 제가 총무를 맡은 제 조직에서도 모임에서도 회계 관계의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저는 공직에 들어가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런 구조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조금 통과해서 5번 볼까요? 문제 읽어보세요. 5번.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코로나 비상사태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코로나 비상사태에서의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역시 결론, 이유, 강조, 결론. 예,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성실 내지는 복종 내지는 품위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3개 안 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만 해도 되고요. 성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성실은 무엇입니다. 복종은 무엇입니다. 품위유지 의무는 무엇입니다. 성실 의무는 뭐예요? 성실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 씻기 등등 그런 것들을 체계에서 성실하게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종 의무는 어떤 복무 규정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는 어떤 클럽이라든가 이런 품위를 손상하는 그 사행적인 장소에 방문하지 않는 것들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태원에 부인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휴가 부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성실, 복종, 품위유지를 잘 지키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조. 아시겠습니까? 우선은 뭘 물어봤으면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저 역시 그걸 잘 지키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조금만 더 가서 꼭 필요한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문제 하나하나 중요하니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상사께서 탑승한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죠. 지금 회의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었습니다. 회의 시간은 좀 늦었어요. 상사가 타고 있어요. 한적한 도로를 지나고 있어요.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현실에서는 막 달려서 상사가 회의에 늦지 않도록 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결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론. 신호 준수하겠습니다. 결론. 준수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유. 그 이유는 첫 번째,
신호는 교통법입니다. 법규입니다. 법규는 누구나 준수해야 되는 법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고의 위험은 한적한 도로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제가 신호를 위반한다면 상사가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호를 준수하겠습니다. 강조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이죠. 보완, 강조 내지는 보완입니다. 보완 생기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일찍 출발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매번 미리미리 준비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론, 이유, 강조 내지는 보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틀로 구조를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 보실까요? 11번. 문제 읽어보시면 이것은 청렴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제도 이것은 정책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청렴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거 정책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첫 장에 말씀드렸죠.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문제입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었죠. 인식 제고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또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는 또 뭐예요? 어떤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설 내지는 또 뭐 하나? 어떤 지역사회 협력을 하겠습니다. 또 뭐 할까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6가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2-3가지를 하시면 좋아요.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하겠습니까? 저는 인식 개선과 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또 청렴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내지는 신고 시스템, 보상 시스템 등등, 아울러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도 개선과 또 어떠한 처벌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아니면은 시설 해도 좋고, 또 협력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를 하시면은 수월합니다. 어떤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소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13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헌법 규정인데요. 이것은 독특한 문제라서 해봅니다. 헌법 규정. 우리 헌법 규정이 어디 있나? 우리 헌법에 공무원 규정이 있는 곳 어디냐? 이건 암기사항이라서, 암기사항. 헌법 7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29조 국가배상 책임, 33조 근로 3권, 65조 탄핵소추권, 78조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97조 감사원의 조직과 내용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거 암기사항이라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4번인데 14번은 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